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만에 오늘 방산으로 오르는 건지 항공으로 오르는 건지 어쨌든 요 섹터, 우주항공 테마 섹터의 상승세가 시장 대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현재 시간 오늘부터 진행인데 파리 에어쇼 한화그룹이 가서 이제 전시장 오픈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 밸류체인 첫 전시라고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일정이고요. 요건 당잠사에서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체크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테마의 움직임 속에서 AAM이라는 나르는 택시 비슷한 게 있어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교통 UAM과 지역 간 항공교통 RAM의 그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요거 상용화 개시 예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일정과 함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당장 수익성을 논할 때는 아니죠. 경제성은 지금 당장 논할 건 아니고 항공산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와서 그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 증시에서 최근 이 항공 테마주들이 UAM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해서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이슈로 오른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랐으면은 아마 이게 우주항공으로 묶어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도 같이 오르고 있죠. 현대로템 그쪽은 방산 철도 그렇죠. 뭐라고 봐야 돼요? 그쪽도 이제 철도도 같이 엮여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 사업도 같이 있고 또 방산도 엮여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일단 펀더멘탈 보는 쪽에서는 지금 수주가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실적 좋아지고 추가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주 쪽이 붙지 않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 메인이 이제 방산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주도주들이 다 쉬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최근에 방산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거를 조금 올라오다가 오늘 같이 이제 수급이 좀 딴 쪽으로 몰리지 못하는 시기에 확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순환매 속에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한화그룹주 일단 시세 반응이 있고요. 현대로템 등의 방산주의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뭐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즐기셔야 되는 자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따라 붙기보다는 좀 보시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실체가 좀 아까 얘기했던 AAM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은 다 이제 스타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당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보다는 K9 자주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방산이 메인.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그룹이 진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한동안 강세를 띄었던 캔코아라든지 뭐 AP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지지 않고 버티면서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우주항공을 볼 거면 빠진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을 보려면 지금은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좀 보자면 우주항공이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이 지금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요즘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왠지 그 종목 말씀하실 것 같아요. 캔코아가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탑픽.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UAM 관련된 동체부터 시작해서 뭐 보잉 항공기 동체까지 주로 이제 초경량 가벼우면서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실적 부분들도 이제 점차 개선이 될 거고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발사체 발사 이후에 쭉 빠졌죠 다들. 그것들은 그런 것들은 결국엔
다시 한번 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가능 의견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산주는 지금 워낙 시세가 좋은데 네. 지금 말고요. 좀 눌렸을 때 볼만한 토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 실적에 바로 반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지금 현대 로템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겠나. 로템을. 예, 사업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방산보다 사실 철도 비중이 좀 높죠. 근데 철도는 안 좋은 매출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들이 쭉 있었는데 그쪽은 마진율이 거의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고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유럽발 수주라든지 새로운 신규 수주들은 기존에 이제 그 저마진보다는 더 높은 마진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K9 전차 같은 경우 계속 실적이 더 찍힐 텐데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또 수소 사업도 지금 다 수소 얘기도 다시 막 나오고 있죠. 오늘 모 증권사에서 굉장히 긴 수소 레포트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는데 한화 투자증권 맞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엔 다시 또 수소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대차 그룹의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쪽도 여전히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수소, 세 다리 걸친 종목이네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그 철도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쉬어갈 때는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로봇주. 오늘 사실 섹터가 올라가서 막 테마 상위에 포진이 돼 있어도 자세히 종목별 보시면 급등하는 거 몇 개 빼고 떨어진 종목이 많은 섹터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로봇주를 보시면 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튀어서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2, 3%대 고른 상승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 뉴스로 일단 오늘 아침에 바이오를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였다면 5월에 새롭게 바이오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미래차와 로봇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5월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먼저 정책 지원을 발표할 땐 바이오가 먼저겠고 그 이후에 미래차, 이제 완성차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미래차하고 로봇 요렇게가 아마 논의가 될 텐데 슬며시 지금 로봇을 준비하는 분위기 시장은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의 미 증시 안에서 여러 가지 특징주가 있었지만 아이로봇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죠. 아마존이 지금 아이로봇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 인수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로봇 청소기 회사인 아이로봇이 20% 급등했다라는 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 장비 쪽에서 보시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의료 로봇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2달 됐을 것 같아요. 2달 내내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로봇 테마주들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계속 강한 모습이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로봇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재료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거를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아마 그렇죠. 올해 1월부터 로봇주들은 이미 한번 그 삼성발 이슈로 해서 올라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사실 이 협동 로봇 관련돼서 좀 많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 이제 T-로보틱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 자동화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된 회사들이 더 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트렌드가 의료 장비 관련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큐렉스라는 종목이 있죠. 큐렉소.
큐렉소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로봇주들 지금 연초에 워낙 좋다가 지금 또 한동안 기간 조정을 계속 잘 받았습니다. 예. 가격 조정도 잘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 보면 아직 실적은 뭐 엄청나게 찍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기대감이죠. 많고 여전히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한테 탑픽을 고르라 그러면 예. 뭐 SPG라든지 SBB테크라든지 감속기를 고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 그렇죠. 회사들은 여전히 실적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좀 쉬고 있고, 예. 근데 이제 확산은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게 다 물류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네. 지금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히려 이 인건비가 안 떨어지고 실업률도 맞아요. 견조한 상태죠.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로봇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단순히 뭐 지금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접근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저는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더 빨리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뭐 협동 로봇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1개미, 10개미 같은 그런 로보티즈에서 뭐 출연한 그런 로봇들도 있을 텐데 뭐 서빙 로봇 이런 것도 좀 많이 지금 쓰고 있죠. 네.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도 많이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사실은 B2C 단계가 아니라 B2B 단계가 가장 크겠죠. 그게 아마 덩치가 커서 그렇죠. 예, 그러면 매출이 이제 크게 일어나겠죠. 예, 그럼 공장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수요가 빨리 급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그쪽에 집중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에서 워낙 의료 장비 관련된 로봇이 좋죠. 네. 그래서 큐렉소도 좀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아니 큐렉스 말씀 주셔서 예. 차트를 한번 검색했더니 거의 신고가 근처더라고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물렸다가 다시 예, 올라가는데 올라오고 거의 있습니다. 근처예요. 예, 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의견 네,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뭐 하는 회사예요? 로봇 관절 수술할 때 쓰는 이제 기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네.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찾는 재미가 있어요. 큐렉소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랑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종목 찾기가 어려웠는데 큐렉소가 있었군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에 주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장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포스코 DX가 가장 대장이 아닐까. 예, 포스코 덩치도 좀 DX. 예, DX. 예전에 포스코 ICT였죠.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관련돼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지금 네. 로봇을 많이 적용시켜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광양제철소의 일부 공정에 이제 로봇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냥 뭐 감속기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고 뭐 조정시 SPG라든지 SBB테크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속기.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두 종목도 우리가 관찰권에서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로봇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죠. 아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재건이 이렇게 계속 들썩이는가? 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가는 사실 빠르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테마주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세론 뉴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재건 비용 나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당연합니다. 올해 추산은 9천억 달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건 사업 관련돼서 초창기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고 예.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가시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예. 초창기에는 누가 돈을 댈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돈을 댄다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부 자금을 대려고 하고 있고 예. 결국엔 그러면 그 돈을 대는 쪽이 있다란 어디든가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돈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지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시면 일단은 가서 부서진 데를 다시 정리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급한 게 아마 전력 설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건물을 빨리빨리 지어야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을 먼저 만들고 주택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엔 토목회사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중동이나 지금 여러 사이트 쪽에서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중국 업체들이 못 들어가겠죠. 네. 예. 그 러시아 쪽의 편을 들었으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이제 이걸 따낼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삼광토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재건할 때 토목 회사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중장비 그렇죠. 수요도 증가할 거고. 예. 중장비 관련 종목들은 이미 또 한번 시세를 내서 오늘은 조금 시큰둥하죠. 예, 중장비는 사실 우크라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예. 먼저 올랐죠. 그건 이제 뭐 실적이 좋아서 실적으로 올라간 그럼요. 거고, 예. 예.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은 별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려면 인부들을 엄청나게 가야 될 텐데, 건설 인부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SY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죠. 아, SY 뭐 하는 회사죠? 예. 이제 패널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예. 간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듈 주택. 모듈 주택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쪽이 여전히 좀 관심은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직은 뭔가 딱 찍힌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끌고 가서 야 내가 이 회사가 무조건 재건할 때 참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그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될지는 아무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뭐 그 삼부토건이나 일부 업체들 여기 지금 언급된 업체들 최근에 업체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를 할지는 그쪽에서 정하는 거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민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를 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전히 저는 좀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움직이는 로직 자체가 논리 자체가 테마주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탑픽을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그래도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좋을 텐데 오늘 좀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Y 이런 종목들도 보면 생각보다 오늘 좀 덜 움직였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토건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토건은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쪽은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차라리 좀 길게 보실 거면 그냥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인프라, 예, 진성 TC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TC. 조금 더 진성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진성 TC, 미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재료로 작용을 하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중국 부양도 하나의 재료입니다. 이게 실체 있게 우리가 수주를 따내느냐와 이제 무관하게 수급상 보면 좀 그런데 일단 두 종목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꼽아주셨네요.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모처럼 만에 움직여서 건설주 코멘트도 좀 받고 싶은데요. 근데 건설주는 해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비중보다 해외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좋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탑픽을 굳이 찾아보자면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가장 전 안정적이고 우상향 계속 할 수 있다.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이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CCUS라고 한동안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그쪽도 결국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 수주가 그런 쪽으로 나오면 또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까지 끼고 있는 쪽으로 이제 건설 단독만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안정적으로 지금 오늘 주신 종목들의 공통점입니다. 한 가지 모멘텀만 있는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를 탈 수 있는 게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